은퇴하면 그냥 좀 절약해서 살면 되지 않나요? 이런 말 많이들 하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면 생각보다 쓰지 않을 수 없는 돈이 많아집니다. 병원비, 부모님 용돈, 자녀 결혼 지원, 갑자기 고장 나는 집안 물건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되죠. 이게 과연 절약한다고 될 문제였을까? 그런데 반대로 상위 1%의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월 1,000만 원 가까운 생활비를 쓴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나도 준비했어야 했나? 내 노후는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 말이에요. 오늘은 이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상위 1%는 노후에 얼마를 쓰며 그 삶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3가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위 1%는 은퇴 후에도 소비를 줄이지 않는다. 첫 번째로 짚어볼 건 소비의 수준입니다. 상위 1%는 보통 은퇴 전에도 연 35억 원의 지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은퇴했다고 해서 소비를 줄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더 익숙하기 때문이죠. 국내 한 금융기관 조사에 따르면 상위 1%의 은퇴자는 월 평균 약 800만 1,000만 원의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대요. 이 안에는 고급 아파트 관리비, 건강검진과 병원비, 골프장 회원권 유지비, 자녀 지원금, 여행 경비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은 그만큼 자산과 현금 흐름을 이미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퇴직 후에도 임대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이 끊기지 않도록 수십 년간 준비해 온 거죠. 자, 이제 현실적인 사례로 내려와 볼게요. 사례 1. 59세 대기업 임원, 나는 상위 1%가 아니었다. 김 부장님은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셨어요. 연봉도 높았고 퇴직금도 꽤 나왔습니다. 본인은 중상 위층이라고 생각했죠. 퇴직 후엔 부인과 강남 아파트에 살면서 여유 있게 골프도 다니고 아이 결혼도 도와주고 부모님 병원비도 드렸어요. 그런데 3년 만에 현금이 말라버린 겁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상위 1%가 아니라 그냥 고연봉 근로자였다는 걸요. 고정소득이 없고 준비된 자산에서 계속 빼쓰는 삶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강남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고 외곽으로 이사해 임대 수익을 만드는 구조로 바꿨습니다. 좀 늦긴 했지만 이제서야 은퇴 설계를 다시 시작했어요. 사례 2. 62세 개업의사, 병원 닫고 나니 불안감이 몰려왔다. 박 원장님은 지방에서 25년간 내과 병원을 운영했어요. 매달 2천만 원 넘게 수입이 있었고 부동산도 몇 채 있었습니다. 은퇴를 결정하고 병원을 정리하면서는 마음 한켠에 여유가 있었죠. 이제 좀 편히 살아도 되겠지. 하지만 1년 뒤 자녀 유학비와 고정지출, 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불안감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없다는 사실이 스트레스였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부동산 중 하나를 정리하고 그 돈으로 배당형 ETF에 분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매달 500만 원 정도 들어오니까 마음이 좀 놓여요. 앞으로 2030년은 살아야 하니까 소득원은 꼭 있어야 하더라고요. 사례 3. 57세 학원 원장 부부, 은퇴는 한순간인데 지출은 계속됐다. 이 부부는 20년간 서울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며 꽤 많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둘이 합쳐 연 3억 원 가까이 벌었고 퇴직 전 아파트도 상환했죠. 하지만 코로나 이후 학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조기 은퇴를 선택하게 됩니다. 처음엔 이 정도면 평생 쓸 수 있지 싶었어요. 그런데 한 달에 700만 원 이상이 나가는 거예요. 차 유지비, 부모님 병원비, 아이들 등록금, 생활비. 1년 만에 생활비 규모를 반으로 줄이기로 결심했고 지방 전원주택으로 이주해 생활비를 줄이고 작게 농사도 지으며 새로운 소득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상위 1%처럼 살 순 없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균형을 찾고 있어요. 진작 이런 걸 준비했더라면 더 여유로웠겠죠. 당신은 어떤 은퇴를 준비하고 있나요? 이제는 단순히 돈을 얼마나 모았냐가 아니라 은퇴 후에도 현금이 흐르는 구조를 만들어놨는지 삶의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함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위 1%처럼 살고 싶다면 그만큼 투자와 준비가 필요하고
중산층이라면 소득원 다변화, 지출 최소화, 지속 가능한 소비 구조가 꼭 필요하죠. 마무리하며 자, 다시 물어볼게요. 상위 1%는 노후에 얼마 쓰고 살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그 삶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삶에 맞는 은퇴 설계를 다시 점검해 보세요. 지금의 작은 결단이 10년 뒤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노후엔 최소 10억 있어야 해요.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 숫자는 근거 없이 공포를 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정말 10억이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걸까요? 오늘은 과학적 근거와 실제 통계, 그리고 사람의 심리와 뇌의 작동 방식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노후 준비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1. 얼마가 필요한가? 보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는 보통 목표 금액 중심의 은퇴 계획을 세우죠. 나는 60세까지 10억을 모을 거야. 그런데 금융학에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입니다. 10억을 모았더라도 지출 구조가 불안정하면 10년 안에 고갈될 수 있어요. 반면 2억밖에 없어도 매달 30만 400만 원의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더 안전한 노후가 가능합니다. 실제 통계 2023년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0대 가구의 평균 소비 지출은 약 250만 원입니다. 하지만 자녀 지원, 의료비, 예비비 등을 고려하면 실제 필요한 금액은 월 30만 350만 원 수준. 이를 위해선 연금임 대소득, 투자소득 등의 안정적인 흐름이 필수입니다. 2. 왜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미룰까? 마이너스 행동 경제학의 함정. 나중에 벌면 되지 뭐. 아직 시간이 좀 남았잖아.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미루는 이유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행동 경제학 비헤이비어럴 에코노믹스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단기 보상 쇼트 마이너스 텀 리워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손해는 과소평가하는 시간, 할인 타임 디스카운팅 특성이 있습니다. 즉, 당장 커피 한 잔의 즐거움엔 지갑을 열지만 20년 후 병원비나 생활비 부족은 그땐 뭔가 되겠지 하고 넘기는 거죠. 과학적 배경. 뇌의 전전두 옆 프리프론털 코텍스는 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측좌행 누클리어스 ACCUMBNS는 즉각적인 보상에 반응합니다. 노후 준비는 전전두엽의 작동을 필요로 하지만 일상 속 소비 유혹은 측자액을 자극하죠. 그래서 은퇴 준비는 의지력보다 시스템 설계가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3. 노후 준비의 핵심은 자동화된 시스템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뇌의 단기 욕구를 이겨내고 장기 계획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자동화된 금융 시스템입니다. 실천 가능한 전략 3가지. 자동이체로 연금 저축하기. 의지를 믿지 마세요. 통장에서 먼저 빠져나가야 합니다. 매달 소득의 1020%를 자동으로 적립식 ETF나 연금 계좌에 투자하세요. 필수 생활비만큼의 현금 흐름 자산 만들기. 월 20만 300만 원의 배당, 임대, 소규모 사업 수익을 목표로 설정하세요. 쌓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훨씬 든든합니다. 노후 소비 습관 미리 경험하기. 지금부터 한 달에 200만 원으로 살아보는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부족함이 보이면 소비를 줄일지 수입을 늘릴지 전략이 나옵니다. 결론 숫자가 아닌 구조를 바꿔야 산다. 노후엔 10억 있어야 해요. 라는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돈이 어떻게 흘러들어오는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기 욕구에 끌리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의지력보다 시스템, 결심보다 습관, 계획보다 구조 설계가 핵심입니다. 마무리 한마디. 지금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매달 일정한 수입 흐름을 만들고 소비를 점검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상위 1%처럼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 노후, 그건 여러분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같은 60년 대생인데 저 친구는 매달 연금이 200만 원이나 나온다는데 나는 50이 고작입니다. 우리 둘이 같이 학교 다녔고 비슷한 동네에서 자랐고 예전엔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우리 나이 되면 이제 좀 쉬자던 이야기까지 나눴던 사이인데 이제 와서 이렇게 차이가 나니 괜히 마음이 씁쓸해지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은퇴 후가 되면 돈 이야기가 더 민감해집니다. 그동안 안 친하던 친구랑도 너 얼마 받냐? 하고 슬쩍 물어보고 막상 들으면 속상해지고 나는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됐을까? 하는 자책도 들죠. 특히 연금 이야기는 가슴을 후벼 팝니다. 월 50만 원이면 병원비나 약값으로도 부족한데 200만 원 받는 친구는 해외여행도 가고 손주 용돈도 팍팍 줍니다. 이 글에서는 이런 연금 불평등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어렵지 않게 편하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 어씨는 대기업에 30년을 다녔어요. 한 직장에서 꼬박꼬박 30년을 채우면 퇴직금도 크지만 확정급 여디비용 퇴직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준비가 차곡차곡 됩니다. 국민연금도 직장 가입자로 오래 넣으니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서 연금 수령액이 훨씬 커져요. 어씨는 국민연금이 12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해요. 여기에 회사 다닐 때 회사가 넣어준 퇴직연금이 매달 80만 원 정도 나오도록 연금형으로 설계했대요. 합이 200만 원이 넘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나는 국민연금 50만 원이 전부예요. 자영업 하다가 장사 안 돼서 보험료 몇 년 못 냈고 지역 가입자라서 소득신고도 제대로 못해서 최저 금액만 냈거든요. 사정이 안 좋을 땐 아예 납부 예외 신청을 하기도 했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똑같이 60년 대생이라도 직장 생활을 안정적으로 한 사람과 자영업 비정규직 실업을 거친 사람의 노후 소득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B씨 부부는 국민연금을 30년 넘게 꼬박꼬박 넣었어요. 남편은 공기업 근무, 아내는 기간제 교사였는데 둘 다 50대 후반까지 일했죠.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부부 합산 22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이 부부는 젊을 때 살림이 넉넉하지는 않았대요.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허리 휘고 맞벌이라 집안일도 전쟁이었죠. 그래도 이거라도 넣어야 늙어서 굶지 않는다며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우선으로 냈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C씨 부부는 좀 달랐습니다. 남편이 40대에 명퇴하고 재취업이 잘 안 됐어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못 내거나 납부 예외를 걸어버린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아내도 전업주부라 보험료를 안 냈어요. 결국 둘 다 60세가 넘으니 받을 연금이 합쳐도 60만 원이 안 돼요. 친구네는 여행도 가고 우리는 전기세 걱정한다며 속상해하지만 사실 30년 넘게 꾸준히 넣은 집이랑 10년 넘게 끊긴 집이랑 받는 게 같으면 그게 더 불공정하죠. 연금 제도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세 번째 사례는 D씨 이야기입니다. D씨는 60세에 퇴직 후 고향으로 내려가서 소규모 농사를 짓고 있어요. 도시 살 때는 자영업 했는데 IMF 이후 매출이 쪼그라들어 국민연금을 많이 못 넣었습니다. 겨우 10년 정도만 채웠는데 납입 금액도 적어서 매달 3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나마 다행인 건 D씨가 50대 중반부터 소득이 불안하자 노후가 너무 막막하다고 느끼고 개인연금을 하나 들어둔 거예요. 매달 10만 원 넣는 걸 10년간 유지해놔서 지금 매달 20만 원 정도 받습니다. 합치면 50만 원이죠. 그래도 이거라도 넣어놔서 다행이지라고 말하지만 사실 50만 원으로는 생활비가 택도 없습니다. 전기료, 통신비, 간단한 반찬값 하면 끝이에요. 농사 지은 채소 먹고 정부의 기초연금이건 따로 신청해 받을 수 있지만 소득 재산 따라 감액됩니다.를 조금 더 받는 게 전부입니다. D씨는 자식에게 손 벌리기는 죽기보다 싫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빠듯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연금 불평등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평생의 고용 형태, 소득 수준, 납부 기간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죠. 직장을 오래 다닌 친구는 회사가 절반 내주는 보험료 덕에 부담이 덜했어요. 자영업자나 임시직은 혼자 전액을 내야 했고 어려우면 납부를 끊거나 줄였습니다. 그 차이가 60대, 70대에 와서 너무 잔인할 만큼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 메우려면 늦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뭘 해야 합니다.
우선 국민연금이 부족하다면 기초연금소득 하위 70%면 만 65세부터 월 3,040만 원 받을 자격을 꼭 챙기세요.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또 하나, 지금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개인연금이나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장치를 활용해 보세요. 세액공제 혜택이 커서 부담이 줄어요. 매달 10만 원이라도 넣으면 노후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일시금 대신 연금형으로 받는 걸 고민해 보세요. 1억 받았다가 5년이면 다 써버린 분들 정말 많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오래 살수록 이익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누구나 마음이 쓰립니다. 나이 들어서 나는 준비가 부족했구나 하는 자책은 너무 아프죠. 하지만 자책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제도는 이미 그렇게 설계돼 있어요. 불공정하다, 정부가 잘못했다 욕하는 것도 좋지만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뭐라도 하나씩 준비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결국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결과로 돌아옵니다. 친구가 매달 200을 받는다고 부러워만 하지 말고 내 50을 60, 70, 80이라도 만들어 보자는 마음으로 한 걸음이라도 내디디면 그게 바로 내 노후를 바꾸는 시작이 될 겁니다. 함께 늙어가는 우리 모두 조금이라도 더 나은 노후를 위해 오늘 한 번 더 고민하고 움직여 보자고요. 우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 단계 더 깊게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국민연금의 구조를 간단히 보면 가입기간, 평균 소득이 연금액을 결정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신고소득이 클수록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공단 공식 계산 예시를 보면 평균 소득 월액 250만 원을 40년간 낸 사람은 월 150만 원 안팎을 받습니다. 반면 평균 소득 월액 100만 원을 10년만 낸 사람은 겨우 3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나이 또래인데 왜 저 친구는 200 나오고 나는 50이야? 라는 질문에는 사실 정직한 답이 하나예요. 친구는 오래, 많이 끊김없이 냈고 나는 소득이 적거나 못 낸 기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소득이 적어도 국민연금은 무조건 최소 납부 유지하기. 지금 지역 가입자라면 소득이 낮아도 매달 10만 원 안팎의 최저보험료라도 꼭 내세요. 이걸 납부 예외로 중단하면 가입기간이 멈춰버립니다. 가입기간이 20년이냐 30년이냐가 평생 연금액을 크게 갈라놓습니다. 팁, 소득이 너무 낮아도 정부가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반액을 대신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 부담이 5만 원 정도로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나 방문해서 보험료 지원 받을 수 있나 꼭 물어보세요. 소득이 있으면 IRP나 개인연금 적극 활용하기. 많은 분들이 내가 늙어서 받을 돈이 부족하니 그냥 아껴 써야지라고만 생각하는데 늦어도 지금부터 매달 10만 원씩이라도 IRP나 개인연금에 넣으면 다릅니다. 사례 55세에 IRP 계좌를 만들어서 매달 10만 원씩 넣으면 65세까지 10년간 원금 1,200만 원을 모을 수 있어요. 여기에 연 34% 정도의 안정적 수익률을 기대하면 약 4,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매달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부족하더라도 보탬이 되죠. 세액 공제 혜택도 큽니다. 연간 7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3.16, 5%를 세액 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즉 매달 10만 원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16만 원 정도를 현금처럼 환급받습니다. 퇴직연금은 무조건 연금 수령 선택하기. 많이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빚 갚고 아이 결혼자금 주고 차 사고 나면 끝납니다. 은퇴 초기에 이제 좀 써야지 하고 써버리면 5년 안에 다 떨어져요. 전문가 팁, 퇴직연금 받으실 때는 무조건 연금형 수령을 선택하세요. IRP로 옮겨서 55세 이후부터 매달 나눠 받으면 세금이 3.3%, 5.5%로 크게 줄어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율이 훨씬 큽니다. 무엇보다 돈이 한 번에 사라질 위험을 줄입니다. 기초연금 반드시 챙기기. 만 65세가 되면 소득 하위 70%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최대 월 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부부라면 각각 받을 수 있지만 소득 재산에 따라 감액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어서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 가서 꼭 신청하세요. 납부 예외 기간, 이미 가입 추납 제도로 메우기. 국민연금의 매력 중 하나는 추납이에요. 과거에 돈이 없어서 못 낸 기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기간의 보험료를 뒤늦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시 40세 때 5년간 납부 예외 상태였던 사람이 55세가 되어 추납으로 5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5년 늘어나고 평생연금액이 매달 수만 원 이상 올라갑니다. 현실적인 팁 추납할 돈이 한꺼번에 없다면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늦게 받을수록 유리한 국민연금의 연기연금. 국민연금은 60세부터 신청 가능하지만 최대 5년까지 연기하면 월 지급액이 최대 36%까지 더 올라갑니다. 예시 원래 50만 원 받을 사람이 5년 연기하면 약 68만 원 정도로 오릅니다. 전략적 팁 다른 소득이 있거나 기초연금이 나오면 국민연금은 연기해서 나중에 더 많이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조언. 많은 분들이 은퇴 앞두고 이 나이에 뭘 더 준비해라고 체념하세요. 하지만 노후는 생각보다 깁니다. 65세 이후 2030년을 삽니다. 지금 5년만 더 준비해도 그 20년이 달라집니다. 연금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필요한 안전망입니다. 국가가 만들어둔 제도는 생각보다 혜택이 많아요. 대신 알아보고 신청하고 유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 읽고 계신 분이 자영업자이든 프리랜서든 이미 은퇴했든 간에 꼭 한 번은 국민연금공단에 상담 예약해보세요. 내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인가요? 내가 낸 기간을 어떻게 더 늘릴 수 있나요? 추납, 연기, 개인연금, IRP 활용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만 던져도 전문가가 구체적으로 다 계산해 줍니다. 그게 내 노후를 지키는 첫 걸음이에요. 우리 60년 대생들 그동안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이 들면 손주한테 용돈 줄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싶다면 오늘이라도 국민연금 확인하고 기초연금 신청하고 개인연금 10만 원이라도 시작해보세요. 내 노후는 남이 챙겨주지 않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게 내일을 바꿉니다. 우리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같이 바꿔갑시다. 50대, 60대의 은퇴는 축복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일까요? 정년퇴직 후 마침내 자유를 만끽할 시간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은퇴금을 다 쓰기도 전에 매달 쏟아지는 생활비에 집 한 채로 노후를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죠.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특히 택시 운전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이자 도전의 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시작했다간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이제 택시 운전으로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가이드를 알려드립니다. 퇴직 후 택시기사로 재취업하는 방법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은퇴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과 같은 단어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불안함, 특히 경제적인 문제는 결코 무시할 수 없죠. 퇴직금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은퇴자들이 다시 일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택시기사로의 재취업입니다. 택시 운전은 일정한 소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일정한 생활 패턴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매력적인 직업이죠. 택시 운전의 매력. 정해진 근무 시간이 없는 유연성. 택시기사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이라면 이른 출근 시간을 선택하고 저녁 시간대에 집중해서 일하고 싶다면 그 또한 가능합니다. 안정적인 수입. 많은 사람들이 택시 운전이 불규칙한 수입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지만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 운전하고 주요 노선을 잘 알게 되면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월 20만,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회적 연결 유지. 은퇴 후에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는 사회와의 단절입니다.
택시 운전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며 활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택시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3가지. 운전 경력과 면허 요건. 택시 운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증 외에 택시 운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자격증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시험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시험은 교통법규와 안전운전에 관한 내용으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례 1. 김영수, C59세는 35년 동안 회사에 다니며 주로 차를 타고 출퇴근했지만 막상 택시 운전을 시작하려니 택시 운전 자격증부터 준비해야 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루 동안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했는데 생각보다 간단해서 큰 부담이 없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현재 매월 25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차량 선택과 소속 여부. 택시 기사로 일하려면 크게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개인 택시를 운영하려면 일정 경력과 자격이 필요하며 차량을 직접 구매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차량을 소유하면 수입의 대부분이 자신의 몫이 됩니다. 법인 택시에 소속되면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회사에서 차량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비율의 수입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례 2. 은퇴 후 자금 여유가 없었던 이정희 C62세는 법인 택시에 소속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차량 유지비와 보험료 부담이 적었기 때문이죠. 그는 주 5일 근무하며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노선 이해. 택시 운전은 지역적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대에는 사무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운전하고 주말 저녁에는 유흥가 주변을 공략하는 식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객들에게 친절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단골 승객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례 3. 박종환 C55세는 퇴직 후 개인 택시를 시작했지만 초기에는 수입이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는 지역별 주요 노선을 철저히 분석하고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후 단골 승객들이 늘어나며 수입이 매달 300만 원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택시 운전의 현실적인 도전 과제. 체력 관리. 장시간 운전은 허리와 목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하거나 건강 관리를 위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다양한 승객을 상대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습니다. 이를 잘 관리하려면 긍정적인 마인드와 적절한 휴식이 필수입니다. 택시 운전으로 재취업, 도전해 볼 만한 이유. 퇴직 후 택시 운전은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을 넘어 새로운 삶의 활력을 주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고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이뤄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매력적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고 싶다면 오늘부터 택시 운전에 대해 알아보세요. 당신의 새로운 도전이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택시 운전, 새로운 도전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는 법. 은퇴 후의 삶, 생각보다 길고 험난합니다. 누구나 퇴직 후를 한가롭고 여유롭게 보내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많은 분들이 생활비 걱정에 다시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일을 배워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택시 운전이라는 직업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새롭게 삶을 꾸리는 하나의 기회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택시 운전, 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까? 1. 유연한 근무 시간.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의 자유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없었죠. 하지만 택시 운전은 다릅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든 저녁에만 운전을 하든 모두 본인의 선택입니다. 특히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예시. 이민호 C57세는 허리 디스크로 인해 장시간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택시 운전은 본인이 컨디션에 따라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 큰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5시간 정도만 운전하면서
월 200만 원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2. 꾸준한 수입 보장. 은퇴 후 가장 큰 걱정은 고정적인 수입의 부재입니다. 택시 운전은 하루 일정 시간을 꾸준히 투자하면 예측 가능한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주요 노선을 공략하면 수익은 더 안정적이죠. 예시. 김정희 씨 61세는 은퇴 후 재취업을 고민하다 택시 운전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법인 택시에 소속되어 회사의 지원을 받으며 점차 주요 노선을 익혔습니다. 현재는 월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한 만큼 수익이 나온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말합니다. 3. 사회적 연결 유지. 은퇴 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일터에서 동료들과 어울리던 시간이 사라지면서 사회적 연결이 점점 줄어들죠. 택시 운전을 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생깁니다. 승객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박종석 씨 58세는 은퇴 후 친구들과의 교류도 줄어들고 가족과의 대화도 뜸해지면서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택시 운전을 시작한 후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승객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택시 운전 준비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점. 1. 택시 운전 자격증 준비는 필수. 택시 기사가 되기 위해선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택시 운전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하루 정도 소요되며 시험은 교통법규와 안전운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렵게 느끼지만 약간의 준비만으로도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2. 차량 선택 법인 vs 개인 택시. 택시 운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법인 택시는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차량과 보험을 회사가 관리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익의 일부를 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 택시는 차량을 소유해야 하므로 초기 투자금이 필요하지만 벌어들이는 수익 대부분을 본인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3. 지역과 노선 분석은 생존 필수 요소. 특히 주요 시간대와 노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사무실 밀집 지역을, 주말 저녁에는 유흥가를 공략하는 등 지역 특성을 파악하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단골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친절함과 서비스 정신도 필요합니다. 택시 운전의 도전 과제와 극복 방법. 1. 체력 관리. 장시간 운전은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큽니다. 특히 허리와 목에 부담이 갈 수 있으므로 스트레칭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충분한 수면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합니다. 2. 스트레스 관리. 다양한 승객을 상대하는 일이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무례한 승객을 만날 수도 있고 교통체증으로 인해 피로가 쌓이기도 하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잠시 쉬어가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3. 초기 적응 기간의 어려움. 택시 운전을 처음 시작하면 노선 이해 부족과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점차 익숙해지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결론. 택시 운전, 단순한 일이 아닌 새로운 삶의 기회. 택시 운전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감을 갖고 사회와 연결된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준비 과정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접근한다면 안정적인 수입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작은 첫걸음입니다. 택시 운전이라는 길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옵션입니다. 오늘부터 준비해 보세요. 그 길의 끝에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를 걱정하지만 실제로 준비를 시작하는 순간은 늦게 다가옵니다. 특히 60대에 접어들며 노후에 얼마가 필요할까? 하는 고민은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보다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더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인 자유와 편안함을 보장하려면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60세 노후 걱정 끝, 은퇴 후 편안한 삶을 위한 최소 금액 공개 라는 주제로 우리가 알아야 할 노후 준비의 핵심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0세 노후 걱정 끝, 은퇴 후 편안한 삶을 위한 최소 금액 공개. 노후 준비가 중요한 이유는 누구나 알지만 막상 준비를 시작하려면 얼마를 준비해야 할까? 라는 고민에 빠지기 쉽습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은 안정된 생활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살고 있죠. 그럼 과연 60세가 되면 얼마 정도의 자산을 마련해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삶을 편안하게 즐기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그리고 지금부터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해 얼마나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한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은퇴 후의 생활비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우리가 은퇴 후에 필요한 자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매달 지출되는 생활비입니다. 이 생활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기본적인 생활비, 둘째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한 지출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중요한 나이가 되었을 때 병원에 자주 가야 할 수도 있고, 외출이 잦아져 교통비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의 생활비는 대체로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도 여유로운 여행, 취미활동, 가족 방문 등을 고려했을 때 월 300만 원 정도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일 것입니다. 이제 이 생활비를 계산했으니 얼마나 자산을 쌓아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은퇴 후 30년을 더 살게 된다면 최소한 1억 원 이상의 자산은 준비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자산이 없다면 자칫 생활 수준을 낮추거나 매달 걱정하며 살아가야 할 수도 있겠죠. 2. 사례 1. 김씨의 은퇴 준비. 김씨는 60세가 되기 전에 은퇴 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씨는 자녀 교육비와 집 대출 상환 등으로 50대 후반까지 열심히 일했지만 은퇴 후 얼마를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김씨는 월 200만 원의 생활비를 예상하고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며 은퇴 후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는 60세를 앞두고 은퇴 자금으로 1억 원 이상을 마련했고, 이 자금을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하여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한 채권과 주식, 그리고 소액의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자산을 분배했습니다. 65세가 되어 은퇴를 맞이한 김씨는 이제 걱정 없이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은퇴 후에도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자산에서 얻을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씨처럼 일찍 준비하고 계획을 세운다면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하느냐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3. 사례 2. 박씨의 실수. 박씨는 50대 후반까지 회사를 다니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의 생활을 고민할 여유가 없었고 은퇴 자금을 준비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60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은퇴 후 자금 부족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월 300만 원을 써야 한다는 계산을 하고 어떻게든 그만큼의 돈을 모아야겠다고 결심했지만 이미 자산은 부족했고 무엇보다 너무 늦게 준비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 부족한 자금을 채우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시도했습니다. 자산이 부족하다 보니 결국 조금씩 일을 하며 살아갔지만 그만큼의 여유를 누리기 어려웠습니다. 늦게 준비한 박 씨는 결국 70대 중반이 되어서야 은퇴 후의 삶을 평화롭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박 씨가 50대 초반부터 준비했다면 더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는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박 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준비가 늦으면 늦을수록 은퇴 후의 삶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찍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례 3. 이 씨의 최소 자산 준비. 이 씨는 60세 은퇴를 앞두고 최소 얼마가 있어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자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씨는 월 300만 원을 생활비로 계산하고 25년 이상 살 것으로 예상해 대략 9천만 원 정도의 자산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산 운용을 시작했죠. 이 씨는 매달 30만 원씩 꾸준히 저축하고 그 돈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며 자산을 늘려갔습니다. 60세가 되었을 때 목표 자산을 거의 달성한 이 씨는 은퇴 후에도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만큼 자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금이나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여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씨처럼 최소한의 자산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씨의 경우처럼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실천에 옮기면 은퇴 후 삶이 더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노후 준비 지금 시작하세요. 60세에 접어들면 누구나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생활비, 의료비, 예기치 못한 지출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최소한 1억 원 이상의 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은퇴 후의 삶을 편안하게 즐기려면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씨, 박 씨, 이 씨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준비가 빠르면 빠를수록 안정된 은퇴 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게 자신의 은퇴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겨보세요. 전문가 칼럼 60세 은퇴 준비는 지금부터. 노후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위한 실천적 전략. 안녕하세요. 은퇴 준비와 재정 관리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60세를 앞둔 분들을 위해 은퇴 후 걱정 없는 행복한 삶을 위한 준비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은퇴 준비는 결코 늦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준비를 일찍 시작할수록 더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0세가 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준비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1. 은퇴 준비의 시작 얼마가 필요할까? 먼저 은퇴 후 얼마가 필요할지 계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 준비하면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계산하기 어려운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하고 그 금액을 몇 년 동안 유지해야 하는지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매달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를 30년 동안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대략 7억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7억 2천만 원을 어떻게 모을지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금액이 단지 생활비만 포함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지출을 포함하면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준비는 생활비만이 아니라 여유로운 노후를 위한 추가적인 자산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준비의 첫 번째 단계, 자산 관리. 자산 관리는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산 관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금을 얼마나 모을 것인가, 둘째는 그 현금을 어떻게 투자하여 늘릴 것인가입니다. 현금을 모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월 30만 원씩 저축한다면 1년에 36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를 10년 동안 계속 저축한다면 3,60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모은 돈으로만 은퇴 준비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단계로서 저축을 통해 안정적인 기초 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자금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입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를 10년 이상 남겨두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자금을 모아야 한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권이나 예금 등을 활용할 수 있겠죠. 3. 사례 1. 김씨의 자산 관리 이야기.
김 씨는 58세에 은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얼마가 필요할까? 를 계산하면서 월 300만 원을 은퇴 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 이 정도 생활비를 위해서 얼마나 모아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30년 동안 은퇴 생활을 하게 되면 최소 1억 8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죠. 그래서 김 씨는 60세가 될 때까지 1억 8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 매달 50만 원씩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후 자신의 자산을 더 늘리기 위해 저축한 돈을 안전한 투자처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씨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채권과 우량 주식에 분산 투자하며 은퇴 후에 자산을 늘려갔습니다. 60세가 되어 은퇴를 맞이한 김 씨는 1억 8천만 원을 넘는 자산을 확보했고 지금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며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김 씨의 사례처럼 일찍부터 은퇴 준비를 시작하고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은퇴 후에도 재정적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4. 준비의 두 번째 단계 건강관리. 돈만 준비한다고 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관리 역시 중요한 부분이죠.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져서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즐길 여유가 생기지만 만약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 자주 가야 한다면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매달 병원비나 약값으로 50만 원 이상 지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큰 금액의 치료비가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미리 대비하려면 60대 이전부터 꾸준히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면 70대, 80대에도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김 씨처럼 일찍부터 운동을 시작하고 꾸준한 건강 관리를 해오면 노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운동을 매일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고 병원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죠. 5. 준비의 세 번째 단계, 심리적 준비. 마지막으로 중요한 준비는 바로 심리적 준비입니다. 은퇴 후에는 일상생활에서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은퇴 후에는 외로움이나 우울증, 심리적인 스트레스 등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를 대비하려면 은퇴 전에 취미나 자원봉사, 여행 등을 계획하고 은퇴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는 봉사활동을 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서 자격증을 취득해 일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면 은퇴 후에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은퇴 준비 지금 시작하자. 60세가 되기 전에 은퇴 준비를 미리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자산 관리, 건강 관리, 심리적 준비까지 모두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 의료비, 여유 자금 등을 미리 계산하고 그에 맞는 자산 관리와 건강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60대, 70대, 80대가 얼마나 행복하고 안정적인지 결정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은퇴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오늘이 될 수 있습니다.